요즘 여러분들이 그 서울 도심이나 강남 같은데, 판교 같은데 여러분들 대형 오피스 그 사무용 건물이요,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 어려서 그런 것 같지만 1급 주거지의 오피스 빌딩들은 내가 구하지 못해서 매매가 안 돼서 문제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내가 리츠를 이용하게 되면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던 100만 원만큼의 지분을 내가 갖는 지분을 갖고 것이고 있는 거죠. 예. 월세 나오는 거에서 나의 그 100만 원 지분만큼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받는다. 거죠. 예, 예.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예, 예. 말씀하셨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네요. 그쵸, 그쵸, 예. 그쵸.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2936번님, 전무님께서 지난 시간 자본의 재배치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집도 재배치 차원에서 금고 위치를 오. 바꿨다. 물론 안에 돈은 얼마 없지만요. 예. 네. 이 금고, 우리나라 금고가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하고 주변에서 정말 금고를 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금고가 있으면 좀 마음이 그것도 편안해진대요. 있고요. 네. 이 금고로 선물을 해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최고로 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제 금고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물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금고가요. 그래서 저도 금고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네. 뭐 넣으시게요? 그냥 넣을 게 없어요. 저는 다 금액에다 넣었기 때문에 네. 보통 그게 달러랑 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시계, 5만 원권이나 시계. 그다음 명품, 네. 그다음에 일종 문화재, 그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제 가지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두면 좀 든든하다. 금고만 그쵸, 있어도 그쵸.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알쓸 투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한 사람의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늘 나온 얘기지만 자기 재산의 한 60 내지 70%를 전부 다 그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심도요. 예. 이 정도인 관심인 나라가 있을까? 우리는 막 초등학교 5학년생들도 예. 뭐 너네 집 자가야 반전세야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이 정도로 전 국민이 다 뭐 반전세가 아니라 어디 사는지만 알면 동네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네. 아파트가 이 주된 주거 형태인데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표준화된 주거 형태가 대중적으로 공급이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주거 인프라가 돼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보다도 아파트의 위치라든가 어디 아파트 사는가가 가격 결정에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다 알 어느 수 있고. 동네 A 아파트. 그럼 다 알아요. 얘네 집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가 전세인지 자가인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 공화국이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과- 저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집도 집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이 되고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리츠, 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큰 부동산을 사는 거죠.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요즘 물류 섹터 같은 것도 사요. 뭐 이게 인터넷 전자상 거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네. 이런 데 투자에는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리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리츠가 되게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로도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미국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요즘 아시아에서 제일 그 비싼 곳이 또 싱가포르잖아요. 네. 싱가포르 부동산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리츠라는 걸 통하게 되면. 오늘 리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이게 좀 개념을 좀 쉽게 얘기하려면 우리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예. 돈을 예. 모아가지고 막 주식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치는 우리 돈을 가지고 예. 그 부동산, 뭐 빌딩 같은 걸 산다는 예. 거죠. 예. 근데 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리츠는 배당이 가능한 재원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해야 돼요.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리츠 회사들이. 음. 근데 우리나라 그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지배구조 문제들이 계속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물적 있죠. 분할부터 해서 뭐 자회사들에 대한 네. 계속 상장, 느닷없는 횡령이 나와가지고 횡령. 예. 이런 오스트린 사실은 플란트처럼, 이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문제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그 회사 이익을 가장 내가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지만 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배당금을 많이 좀 주고 자사주 소각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이 지난해 제로예요. 네. 제로. 그러니까 미국은 S&P 500대 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사는 게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근데 기관 투자가도 있지만 누가 많이 사요? 기업이 많이 사요. 그걸 사서 어떻게 하느냐?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주식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리츠 같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사지만 우리가 부동산 관련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왜? 이익을 무조건 90%다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럼 내가 월세처럼 받고 주가가 오르면 더 땡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 빌딩의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네. 이제 이게 리츠는 주식시장 상장돼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그렇죠.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실제 우리나라 리츠들도 좋은 리츠들은요 주가가 뭐 서너 배씩 오른 리츠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은 뭐 외국에서 뭐 유명한 리츠 또 월 배당하는 리츠 같은 걸 한 이 10년치 그 보게 되면 그 매월 받고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다음 배당 받은 거 빼놓고도 주가만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리츠의 예. 핵심은 이제 그 배당 받는 겁니다. 예, 배당 네. 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할 수 있고 금상첨화고. 예, 그다음에 네. 또 리츠는 성장도 할 수 있어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내가 뭐 펀드를 샀는데 이 회사가 증자를 해요. 왜? 증사 또 다른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듯이 리츠는 그냥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펀드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내 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괜찮은 리츠를 사게 되면 현금으로는 받고 배당 받고 주가 오르고 지속적으로 기업처럼 네. 리츠 규모가 커지면서 또 사요? 그렇죠. 또 네. 성장을 계속 해나가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리츠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이 좀 고령화도 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재산의 10에서 20%는 리츠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 생각에는 리츠로 일정 정도 재산을 갖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그 필수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전부터 공부는 했었지만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리츠를 좀 제 자산에 편입할 생각들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리츠가 이제 주식시장의 상장의 러쉬를 또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있고요. 정부도 계속적으로 리츠 시장을 키워나가려고 그래요. 네. 예. 부동산 ETF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좀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ETF가 근데 ETF랑은 좀 성격은 다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리츠를 인덱스로 만든 ETF가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어요. 왜 이걸 못 만들었냐면 리츠 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있는데 이게 한 5%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요즘 여러분들이 그 서울 도심이나 강남 같은데 판교 같은데 여러분들 대형 오피스 그 사무용 건물이요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경기 어려서 그런 것 같지만 1급 주거지의 오피스 빌딩들은 내가 구하지 못해서 매매가 안 돼서 문제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내가 리츠를 이용하게 되면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던 100만 원만큼의 지분을 갖는 내가 지분을 갖고 것이고 있는 거죠. 예. 월세 나오는 거에서 나의 그 100만 원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받는다. 거죠. 예, 이런 예.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예. 말씀하셨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네요. 그렇죠. 예. 가장 그게 큰 거죠. 예.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리츠들 좀 꽤 많이 상장이 예. 됐는데 성과는 어때요? 그러니까 가장 뭐 좋죠. 지금 아까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예. 전체 상장되어 있는 모든 리츠를 만들어진 ETF를 보게 되면 연 5%가 나오니까 그래요? 굉장히 괜찮아요. 요즘 여러분들
그 상가 건물도 5%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오피스텔도 예. 거의 3.5, 4, 예. 뭐 4%만 그리고 그렇게 주거용 돼요. 예. 주거용 주택도 세금 때문에 거의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면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어떤 리츠는 7% 나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배당률 좋다서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리츠 장점이 있고 뭐 리츠는 아니지만 사실은 전 이거를 뭐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살 때 좀 못 샀는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거예요. 이게 강남 부자들의 필수 투자 그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네. 펀드에서 맥쿼리 인프라가 이제 계속 주가도 계속 오르고 이거는 펀드 리츠인가요? 예, 인프라 펀드죠. 인프라 펀드죠. 예, 예. 인프라 펀드인데 예. 이것이 지금 배당 수익률은 제가 최근은 몰랐는데 5% 이상 계속 지급을 해줬고 그건 이제 펀드 내로 다시 산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투자를 또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도 제 생각에는 뭐 서너 배 올랐거든요. 네. 성장하니까 배당금 빼고도 주가도 올랐고 또 배당금까지 하게 되면 해서 이게 한때 이제 강남 부자들의 필수 투자 부동산 펀드라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주변 분들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리츠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리츠를 다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된 리츠,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클라우드 서비스 되잖아요. 뭐 지금이야 호텔 빌딩이었으나, 그쵸. 예, 뭐 아니면 공항 뭐 그쵸. 이런 거였으나 이제 더 다양해지겠죠. 그다음에 예. 물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이나 KT 같은 데서 통신탑으로 중계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다 소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 그 리츠예요. 거기서 돈을 이제 펀딩이 오는 거죠. 네, 거기서 예. 받는 거예요. 우리가 AT&T에서 걔네들 임대해주고 임대를 받는 건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이거 통신탑 리츠에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하는 분야 그의 리츠도 살 수 있고 네. 뭐 전통적인 의미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오피스 빌딩 수익성 분산 없고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확산되면서 다시 이제 리오픈 재개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경제를. 네, 막 미국 유럽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호텔 상업시설 리츠를 또 많이 올랐어요. 왜냐 그게 굉장히 바닥을 헤매다가 예. 이게 되면 이거 좋아질 거다 생각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리츠의 이런 마케팅이 뭐 꼭 몇백억 있어야 저 빌딩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한 뭐 뭐 500만 원으로도 가질 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부만큼.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시장 상장할 때 액면가 5천 원에 상장하기 때문에 네, 5천 원짜리 한 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리츠에 대해서 연금 계좌, 그러니까 노후 대비 수단으로 줬다. 이게 이제 현금이 예. 계속 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현재 리츠는 연금저축 계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계좌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죠? 현재는요? 예. 그래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살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계좌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 DC형 계좌는 70%까지만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뭐 예금이나 채권이나 TDF 같은 상품을 넣어놔야 돼요. 근데 왜 연금저축계좌에서 못 샀어요? 그동안 안 됐었죠. 근데 이걸 이제 왜요? 올해부터 풀어주려고 아, 정부에서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만약에 리츠 같은 거를 이 연금저축 계좌 통해서 사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게 원래 세금이 15.4%를 내야 돼요. 리츠를 배당소득세를 네. 배당금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근데 연금저축 계좌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막 내가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네. 5% 지금 그 배당 ETF 저기 부동산 인프라 ETF가 5% 나오거든요. 그럼 연간 50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1억 투자했으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에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계좌 갖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이연되잖아요. 안 내죠. 네, 안 내죠. 연금 네. 받을 때까지 계속 이연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 내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이 연금저축 계좌 지금 퇴직연금뿐만이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가 이 제도가 풀리면 연금저축 계좌로 리츠를 모아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0%까지 리츠 채워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도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리츠 시장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네. 왜 리츠를 키우는 게 왜 좋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회적으로는 부동산으로 그 주택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계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유동성이 많은 시중 자금을 그건 부동산이니까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자금들을 이런 것 때문에 정부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세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현재 계속 리츠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주고 산업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당장 내일이죠. 월요일부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시장에서 리츠를 투자할 수도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위험성 혹은 예. 어떤 리스크 고려해야 될 점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예. 중요한 게 수익성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상가를 가지고 공실 있어요. 나버리거나 경기 그렇죠. 침체 오면은 예.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이 공실률이에요. 공실률이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츠에 투자했는데 그 건물의 임대 사업자가 삼성전자다. 그럼 경기 불황이 온다 그래도 임대료 낼까요, 안 낼까요? 네. 거의 낼 가능성이 아니, 뭐, 굉장히 그렇죠. 임대료는 내겠죠. 굉장히 네. 높겠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누가 임대하고 있느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원리는.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공식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모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게 누가 임대하고 있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된 부동산 리츠 같은 게 있는데 누가 그 미국의 물류 리츠 같은 게 있는데 누가 빌려 쓰고 있느냐. 그거 어디서 봐요? 그것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리츠 협회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협회 다 들어가서도 있고 예. 그 개별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물류 리츠 보게 되면 임대 사업자가 누구냐 그 빌려 쓴 게 미국의 아마존이랑 미국 최대 택배업체는 페덱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임대 잘 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나한테 한 5, 6% 정도 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해외 분산 투자도 가능하니까 해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도 이제는 좀 글로벌 분산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리스크는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예, 이거 왜냐하면 뭐- 주식이기 때문에 예, 오르고 예, 내립니다. 예. 오르고 내립니다. 예, 오르고 당연한 내립니다.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경기를 탑니다. 아, 당연히 예. 경기를 타죠. 경기를 예. 탑니다. 예. 자, 리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또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접근하려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시작해야 맨 처음에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5% 정도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내가 일단은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보초병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뭐냐면 리츠를 보낸 보초병은 잘 안 죽어요, 주식처럼. 이건 실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 인플레이션 해지하잖아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보초병을 내가 조금 내보내도 이거 죽어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조금 손에 좀 다쳐서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거를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경험이 쌓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하나는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사서 모으는 전략이 좋다. 15.4%의 세금을 절약하자. 어차피 예, 세금을 낼 거니까 이런 연금저축 계좌로 사서 모으는 것이 가장 세금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ISA 계좌. 예, 개인 조합 그것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게 되면 목표를 정해라. 목표? 여러분들 내가 나 저 아파트 입주할 거라고 목표를 정하시잖아요. 저 네. 아파트 5억이면 내가 딱 차용통장도 하고 막 고민하시죠. 이런 것처럼 내가 리츠로 임대 사업을 할 건데 내가 한 뭐 1억은 내가 모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사서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수익률보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액수? 그렇죠. 예. 총액을 내가 얼마 정도 모아서 내가 임대 사업자가 여러분 부동산 다 똑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이것이 뭐 수익률이 변하고 주가 변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내가 괜찮은 물건이 있어. 근데 저 아파트 이거 살 건데 저기 1억이야. 예. 1억을 내가 살려고 돈을 모으잖아요. 사서. 예. 그런 것처럼 난 1억 원어치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익률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지분에 신경 쓰라고요. 그렇죠. 네, 예, 총액. 예, 총액이 나의 투자금 총액을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도 리츠는 폭락을 하더라도 뭐 주가처럼 막 3분의 1 투박 나고 4분의 1 투박 나는 일은 없어요. 정말 험하게 빠져도 반토막이 안 나요, 잘. 물론 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이번에 같은 경우 나겠죠. 이제 코로나19 한번 그렇지만 휩쓸고 나면 주식보다는 예. 좀 덜해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냐면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네. 그때마다 좀 사서 더 모으는 전략을 취하면 장기적으로 내가 그 부동산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에서 세채 혜택을 보면서 전 세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꼬마 빌딩 하나만 사서 직접 운용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진짜 세입자고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금융이 아닙니까? 리츠라는 예. 주식을 나는 사고
그런 노고는 자기는 피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투자 그 리츠의 대다수는 앵커 투자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그룹들이 자기 유통시설을 정리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10년, 20년 임대 보장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도 재산 가계부는 원금을 떼일 냅면은 그 임대를 못 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셔야 되죠. 자, 오늘 리츠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